안녕하십니까. 인하동에 있었던 철도의 흔적을 찾아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든다는 컨셉을 가지고 졸업작품을 만들게 된 인류학번 박사원입니다. 1990년대에 개발되었지만 영등동 개발에 밀려 방치되어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시설물이 노후화된 인하동 남부지구를 대상지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익산역의 역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제시대 1위는 평야지대에 위치하여 철도 부설에 용이하였고, 주변의 김제나 삼내 등 곡창지대에서 수탈한 쌀을 군산항을 통하여 공출하기에 용이했던 점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익산역은 여러 번의 이전으로 건물의 방향이나 형태가 철도를 따라 생성되어 독특한 형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철도 개통 100년의 역사를 지닌 익산에 사라진 철도길의 흔적을 찾아 새로운 길로 조성하여 문화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무텔 밀집 지구와 중공업 지역이 맞닿아 있고 폐철도 부지와 행복주택 아파트가 붙어 있고 남쪽으로 하천이 위치하여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솜리마을과 남부시장이 있고 중앙동 구시가지 일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1990년대에 발전하다 영등동에 밀려 발전이 멈춘 곳이고 오래 방치되어 본래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을 여러가지 키워드와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익산만의 개성 있는 공간을 조성해 보고자 합니다. 익산의 현황을 간단하게 그래프로 표현하여 보였습니다. 21년도 익산의 문화재와 문화공간, 23년도 익산시의 공원과 녹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인구수와 세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상지의 토지 이용 현황으로 일반 상업지역이 크게 위치되어 있는데 과거 익산역을 중심으로 발달된 시가지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익산의 시가지 변천 과정을 도면에 표현해 보았는데 익산역을 바탕으로 성장한 중앙동을 시작으로 남정동, 신동, 영등동, 모현동 순으로 성장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지의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준공 연도를 분석하였습니다. 대상지에는 경량 일반 철골 구조와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위치하여 공장이 많이 들어서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공업지역은 다수의 공장과 숙박시설, 운소시설 등이 섞여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에 개발된 지역이다 보니 그 시대에 준공된 건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익산은 현재 폐철도를 활용하거나 녹지 연계를 통해 소시숲 사업을 진행 중인데 대상지를 통과하는 도시숲 사업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대상지 동남쪽으로 총 4.2km의 도시숲 사업이 예정 중이고 이미 조성되어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서쪽으로 장항선 폐철도부지 도시숲 사업 예정지와 동남쪽에 전라선 폐철도부지 도시숲 조성 사업의 중간에 위치한 대상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지의 현황 사진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들과 주변 주요 시설들을 주로 확인하였습니다. 대상지는 하천이 붙어 있고 KTX와 인접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 과잉 공급되어 있는 숙박시설로 인해 상업시설의 불균형과 부족한 녹지와 공원, 노후한 시설과 열악한 도로망 체계를 위협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인근에 위치한 남부시장과 역사 자원에 대한 연계 가능성과 남부권 도시의 중심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고 청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도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위협으로 보았습니다. 대상지 인근에
섭리마을과 남부시장이 위치하는데 구도심의 역사 자원이 남아있어 인하동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익산역 복합환승센터와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익산역 KTX를 보유하여 교통편이 편리하고 남쪽으로 만경강, 서쪽으로 군산, 동쪽으로 완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대상지는 수요 대비 과잉 공급되어 있는 숙박시설들로 상업시설들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재생사업이 진행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몇 가지 키워드를 통해 컨셉을 도출하였습니다. 개성 있는 장소의 필요성과 교통의 중요성, 대상지의 폐철도 부지와 숙박시설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상지의 정체성을 찾아내고 부여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고 가로 환경 개선과 유동 인구에 영향을 주는 시설을 통해 숙박시설을 보조하고 보행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오픈 스페이스와 골목길 진입부에 앵커 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대상지는 과거 이리역 부지가 있던 곳에 위치하였습니다. 1966년 항구사진을 보면 동이리역을 지나가는 철도를 확인할 수 있고 남부지구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93년 항공사진에는 구 동익산역으로 이전된 모습과 동이리역이 사라지고 남부지구에 새로운 도로가 생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항공사진에는 동이리역과 구 동익산역의 흔적을 찾기 힘들고 새로운 철도가 생겼으며 남부지구가 개발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블럭과 차량 동선, 필지, 모빌리티 도로와 녹지 광장에 대한 도면입니다. 대상지는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상업시설과 남쪽에 있는 중공업지역에 보행자 도로를 설치하여 보행자들의 이동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보행자들의 흥미를 위한 오픈 스페이스와 공원을 설치하고 문화시설 등이 앵커 시설이 되며 모빌리티 전용 도로와 대여소를 배치하여 이동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상지를 A, B, C로 나누어 여러 거점을 어떠한 유형으로 나누고 설치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모빌리티 도로의 유형별 단면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빌리티 도로를 중심에 두고 양옆을 보행자가 지나다니는 유형의 도로와 자동차 도로와 모빌리티 도로가 혼합되어 있는 유형의 도로가 있고 남쪽에 위치한 공원에는 모빌리티 도로와 보행자 간 사이에 녹지가 위치하여 자유로운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유형의 도로로 구성하였습니다. A구역은 청년문화센터와 공방 및 공유공간 등 시설이 있고 모빌리티 대여소와 포켓공원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포켓공원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 위치하여 변칙적인 느낌을 주는 유형과 통과하는 성격을 가진 유형, 양방향 통행으로 소통하는 성격을 가지는 유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B구역은 종합문화예술센터와 도서관, 역사관이 인접하고 인하동 행정복지센터와 모빌리티 대여소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모빌리티 대여소의 유형으로는 건물 1층에 위치하여 충전소와 함께 대여할 수 있는 유형과 천장이 있어 비나 눈으로부터 보호하는 유형, 공원에 위치하여 오락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유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C구역은 중공업지역으로 종사자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을 여러 유형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종사자들을 위한 공원과 카페나 서점 등 시설을 통한 휴식 공간, 이동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보행로 등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대상지의 숙박시설을 호텔형과 게스트하우스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차별점을 두었습니다. 높이가 높아 건물이 모여 있으면
위호감을 주는 호텔력은 밀집하게 배치하고 소규모의 손님을 받는 게스트하우스형 숙박시설은 밀집하기보다는 떨어져 있게 배치하여 각자 개성이 살 수 있게 배치하였습니다. 보행자 도로에는 포켓공원과 결절점에 상업시설을 배치하여 앵커 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배치하였고, 이런 시설들이 사람을 유입시킬 수 있는 진입 유도 시설이 될 수 있게 조성해 보았습니다. 준공업지역에는 종사자들을 위한 휴식 공간과 보행로를 통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게 하였고, 준공업지역과 상업시설 사이에 완충 녹지를 배치하였습니다. 포켓 공원, 모빌리티 대여소, 공방 및 공유 공간 등 배치한 거점 시설에 대한 예시 이미지로 포켓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는 맨해튼이나 한옥마을의 게스트하우스, 성수동의 건물 재활용 등 다양한 사례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스케치업과 트윈모션을 활용하여 만든 3D 모습입니다. 종합문화예술센터, 도서관, 역사관, 청년문화센터 등 거점 시설 앞에 있는 공간과 공업단지 내부를 자유롭게 오다니거나 휴식할 수 있는 공원과 보행로, 공방과 휴식 공간 등을 재현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